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조인이었죠. 조인하고 외부 조인하고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기타 내용을 한번 봅시다. DDL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은 DML이었죠. DML은 데이터가 뭐 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해당 테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가 조작하는 언어가 DML이었어요.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CRUD라고 해요. CRUD, create, read, 그다음 update, delete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할 거는 DDL 뭐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다음 기타 다른 스키마 구조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생성한다는 말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각종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 뭐냐면 뭐 기본 키라든지 외래 키를 설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DDL은 종류가 show가 있어요. show 뭐 조회하는 거죠. 뭐 대상 객체가 DML은 셀렉트가 테이블 아닌데 뭐 셀렉트 테이블 실제로 그거밖에 없지만 show는 대상 객체가 어떤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show하면 보는 거예요. 뭐 전체 테이블을 본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든지 구조에 대해서 스키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show입니다. 보통 이런 스키마를 해가는 책에서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크루드하는 대상이 데이터 말고 그 외에 기타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전이래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것들을 조회할 때 필요한 게 show예요. show.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게 create입니다. create는 대상이 뭐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이 여러 개 모여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것도 create예요.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알터 구문이 있습니다. 알터는 수정이에요. 수정. 데이터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구조를 수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수정한다든지 해당 테이블의 컬럼명을 수정한다든지 그게 얼터다 이 말이에요. DDL은 다 구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드롭이 있습니다. 드롭.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지우는 건 딜리트죠. 얘는 드롭하면 해당 구조 자체가 뭐 테이블이 삭제된다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다든지 구조 전체를 삭제시키는 게 드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create table 그 다음 테이블명 이렇게 돼요. create table 테이블명 그 다음에 각종 컬럼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컬럼명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가 컬럼명 데이터 타입 샘플 코드 같은 데 볼 때 drop table if axis 그 다음 테이블명 하면 혹시나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면 삭제한 다음에 이제 create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면 드롭하고 드롭이 삭제를 했죠. 구조 자체를 삭제를 하고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그 얘기예요. 펄신이라는 테이블이 저번에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있었으니까 다른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름을 다른 걸 바꿔봅시다. EMP 이렇게 할까요? EMP 그래 놓고 ID 저번에 이거 구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name 다음 age int 디폴트 생략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또 다른 추가할 좀 이따가 기본적으로 컬럼을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추가하는 건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우선 기본적인 컬럼만 id name age int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타입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설명하고. id하고 name은, variable 캐릭터고, 그 다음에 int, age는 그냥 숫자를 int 그대로 둘까요?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eate 테이블. 자, 테이블 한번 생성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show columns, emp. 자, id는 기본적인 키, 기본 키. 그래서 primary 키입니다. primary 키. 그 다음 name은 난널에 대해서 설명했죠. 널 값을 허용 안 한다. 그 얘기고. 자, age는 그냥 int 이랬으니까, 그렇죠? int 합니까? 나머지는 다른 거 설정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널 값이,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 그러니까 테이블명, 그 다음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뭐 기타, 기본키, 뭐 난널, 디폴트 값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수정하는 거. 아까 수정은 alter 명령을 하고 있어요. alter 명령어. 자, 만약에 내가 현재 만드는 테이블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봤는데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회원 가입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컬럼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테이블 수정 구문인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이러면 돼요. 그 다음 컬럼을 추가하는 거니까 명령어가 add column, 그 다음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해볼까요? 그럼 emp에 전화번호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add 그다음 컬럼명 그다음 데이터 타입 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얼터 테이블 설명이 emp 그다음 add 컬럼이 이거 맞나? add 컬럼명 tel variable 캐릭터 이렇게 할까요? 한 20. 얼터 테이블 테이블명 add 컬럼명 그 다음 데이터 타입. 자, 이렇게 되면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 DML 구문에서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건 인서트였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추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셀렉트 해서 확인을 해보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추가가 되어 있는지. 얘는 얼터 테이블에서 뭐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했으니까 이걸 확인하는 건 show columns from 이 테이블명 이렇게 해야 되겠죠? 테이블의 구조가 수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건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자, 그랬더니 처음에 있을 때의 컬럼은 id, name, age 밖에 없었는데 방금 전에 add 컬럼에서 텔이라는 컬럼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컬럼명이 맨 마지막에 추가됩니다. 자동적으로 맨 마지막에 맨 뒤에 순서가 그렇죠? 추가된 컬럼은 기본은 맨 뒤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등록해 볼까요? 그러면
insert into 정시간 했었죠? 그 다음 emp 그 다음 values. 자, 기본 키는 기본적인 값을 등록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abc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age 숫자 그 다음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트 됩니다. 자, 여기서 age랑 tail은 null 값이 yes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필수적인 컬럼은 id와 name입니다. 그렇죠? id와 name만 등록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컬럼을 지정해서 등록하는 것도 있었죠. emp 해서 컬럼 뭐 id name 그 다음 values 그래서 뭐 테스트 이렇게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null 값을 허용 안 하는 데이터 컬럼만 지정해서 등록하기도 했었죠. 그래 놓고 그래서 보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필수값 아닌 age와 tail은 기본값을 null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얘는 null 허용이니까. 안 돼 있을 때는 null 허용.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은 마지막 위치에 컬럼을 추가한다. 그 얘기예요. 순서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순서. 자, 순서 지정.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추가하는 컬럼을 맨 앞쪽에 둘 거다. 그러면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명 데이터 타입 퍼스트 이러면 앞쪽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위치하는 컬럼이 보통 기본 키입니다. 그죠? 기본 키. 그래서 퍼스트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정한 컬럼 뒤에 내가 뭘 추가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특정한 컬럼 뒤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EMP니까 EMP에 봅시다. 뭘 또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지금 현재 컬럼 구조가 ID, name, age, tel 돼 있는데 age 다음에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age 다음에. 그러면 자 컬럼 우선 이름은 뭘 추가할까? ADDR 주소 하나 추가해 봅시다. DAR, CHAR 해서 그 다음 뭐 age, 애프터 애프터가 맞았나? 넥스트였나? 아, 쏘리 잠시만요. 넥스트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색해보죠. 컬럼 자, alter table, add column. 네, 타입 드롭 컬럼 순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작게 그 다음 add column 자세히 왜 안 나있나? 해보죠. 안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 애프터 있는 것 같은데. AFTER. H 다음에 컬럼을 추가할 건데, 이름이 ADDR. 아우, 애프터가 아닌가 봐. 순서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컬럼명 애프터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ADD 컬럼명.
그건가? 아이고. 봅시다. 얼트 테이블 대명령 add 컬럼, 컬럼 네임. 순서가 바뀌었네. After age 이렇게 해야 되네. After age 이렇게 하란 말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show columns 해서 EMP 그랬더니 age 다음에 ADDR 이렇게 추가돼 있죠. 그래서 순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뭐 기본 마지막인데 특정한 컬럼 뒤에 할 거면 F2 컬럼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해당 컬럼에 뒤에다가 추가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컬럼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삭제는 드롭입니다. 드롭. DDL 구문에서 삭제는 드롭이에요. 딜리트 아니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DML은 삭제하면 딜리트고 DDL은 삭제가 드롭입니다. 드롭. 자, 그래서 컬럼 삭제는 해당 테이블에서 뭐 드롭 컬럼에서 뭐 컬럼명 하면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ADDR 삭제할까요? ADDR 방금 전에 중요한 ADDR 삭제해봅시다. 그러면 알터 테이블 EMP 드롭 컬럼 ADDR 이러면 삭제가 된다 이 말. ADDR 컬럼이 삭제가 된다. 그다음 또 show columns 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됐던 ADDR이 다시 삭제가 됩니다. ADDR. 그게 컬럼 테이블 수정문이에요. alter 테이블 add 컬럼 뭐 그다음 drop 컬럼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이름 또는 데이터 타입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컬럼을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는 게 아니고 컬럼 이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수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게 change 컬럼이에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그다음 change 컬럼 그럼 순서가 얘가 있어요. 만약에 수정할 거니까 그럼 뭐 기존 컬럼명 그다음 새로운 컬럼명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컬럼의 이름을 수정 안 할 거라도 기존 컬럼명 그다음에 새로운 컬럼명 데이터 타입만 수정하더라도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수정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컬럼이 있는데 name이라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variable 캐릭터 20으로 수정할까요? 지금 variable 캐릭터 10인데 2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lter table emp change 컬럼 자, 기존 컬럼명이 name이죠. 그리고 어차피 name 똑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variable 캐릭터 10자인데 이번에는 variable 캐릭터 20개로
이렇게 수정하겠다 이 말이야.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겠다. 데이터 타입. 자, 그래놓고 또 얘도 뭐 show table columns from 테이블명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name이 아까는 variable 캐릭터 10이었는데 지금은 variable 캐릭터 20개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change column 컬럼명을 수정하거나 데이터 타입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게 change column. 그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DDL에서는 추가, 컬럼 추가는 add, 삭제는 drop, 수정은 change 컬럼. 자, 그 다음 테이블 삭제는 드롭하면 됩니다. 드롭 테이블 대변명 하면 데이터의 구조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 삭제되고 스키마도 삭제되고 데이터의 내용도 삭제가 되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드롭과 트렁케이트 테이블하고 딜리트 프롬 테이블명 세 개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내용 한번 했습니다. 그거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테이블의 제약 조건. 테이블 제약 조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테이블의 제약 조건입니다. 자,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하기 전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단위로 관련이 있는 테이블끼리 우리가 중복 데이터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때 제약 조건 처음에 그럴 때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결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결성. 이 제약 조건이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게 이제 제약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결성이 관계형 DBMS, RDBMS의 무결성이 첫 번째가 기본 무결성이 있고 기본 무결성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네. 두 번째가 참조 무결성. 기본이야 이거 개폐 무결성이야. 뭐 이름 비슷하니까. 그다음 참조 무결성. 요거는 어디 뭐지? 저기 정보 처리 기사 시험 DB에 항상 나오는 단골 내용이에요. 도메인 무결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개체 무결성은 얘가 기본 키는 널 불허하고 중복이 안 된다. 그게 기본 키. 얘네들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는 또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NoSQL의 몽고DB 같은 경우는 타입이 없어요. 데이터 구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타입이 뭐 비정형 데이터들은 뭐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복이 돼도 되고 데이터 타입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다루고 각 테이블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기본 키의 값이 변경되면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외래 키도 변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본키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샘플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기본키고 바이 테이블에서 있는 유저 아이디는 유저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유저 아이디를 외래키로 갖고 있어요. 그거는 샘플 SQL 구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 탭을 생성할 때 유저 아이디를 포린키가 외래키다 이 말이에요. 외래키를 등록하고 있는데 뭘 참조하고 있냐면 레퍼런스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이 기본키를 참조를 하고 있는 외래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수정이 되면 유저 아이디가 만약에 BBK가 AAA로 수정이 되어버리면 바이 테이블에 외래키로 등록되어 있는 BBK가 유저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못해요. 값이 변경이 되면. 나머지 다른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기본 키가 외래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할 거면 바이 테이블에 있는 BBK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내용도 동시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바이 테이블에 BBK에 대한 구매 내역이 있는데 유저 테이블에 있는 BBK를 삭제해버리면 그 내용만 보고는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결성이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참조 무결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테이블의 기본키와 외래키는 각각 동일하게 수정되거나 동일하게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바이 테이블에 있는 BBK를 먼저 삭제하고 나서 유저 테이블에 있는 BBK를 삭제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게 참조 무결성이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참조 무결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은 데이터 타입에 맞게 데이터가 등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에. 우리가 변수도 그렇죠. 일반 언어에서 변수, 문자 자료형 변수에 숫자가 들어갈 수 없고, 숫자 자료형 변수에 문자가 안 되고, 그런 것들처럼 도메인 무결성 데이터 타입의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가 등록이 된다. 데이터 타입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 된다. 안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인트가 숫자 자료형인데 문자 자료형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해당 왜냐?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강경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이다. 이 말, 그게 데이터의 제약 조건, 그거네요. 첫 번째 제약 조건은 기본키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기본키는 테이블에다 존재하는, 지금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레코드 또는 로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키가 기본키입니다. 중복도 안 되고, 널값도 안 되고. 근데 공백 한 개는 가능하다고 했죠. 공백 한 번은. 이론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키를 공백으로 두진 않아요. 기본키. 저번에 내용 한 번 했습니다. 중복도 안 되고 널값도 안 되고. 중복되면 duplicated 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uplicated 하는 에러는 얘가 기본키라서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까 AAA 했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 AAA가 있었지. ABC가 있네. ABC. 그 다음에 age니까 그 다음 tail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등록한다 치면 데이터를 등록하는데 ABC라는 ID 값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duplicate entry ABC는 키 값이 기본 키니까 중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duplicate 하면 중복된 값 기본 키라서 발생하는 에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키. 물론 기본 키를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키 삭제도 가능하긴 해요. 기본키로 등록돼 있다가 기본키를, 그러니까 저기 컬럼을 삭제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는 말. 기본키 뭐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약 조건. 컬럼은 그대로 두고 해당 컬럼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키라는 제약 조건을 해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alter 탭이면 드롭 기본키 하면 제약 조건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제약 조건이 없었던 컬럼을 기본키로 지정할 거면 뭐 아까처럼 아까 컬럼을 수정하는 게 change 컬럼이었죠. 그래서 뭐 change 컬럼명 그 다음 데이터 타입하고 프라이머리 키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중복이 될 수 없는 컬럼을 기본키로 설정해야 되겠죠. 중복이 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컬럼들 중에서 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제품의 바코드 이런 거 중복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코드 값을 만들어서 기본키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데이터에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데 뭐 이름하고 뭐 주소나 이런 걸로만 받는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 없다. 그러면 임의로 코드 같은 걸 생성해서 그걸 컬럼으로 하나 추가해서 기본키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컬럼을 두 개 합해서 하나의 기본키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름 뭐 만약에 컬럼이 이름과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중복되는 컬럼들이 많으면 컬럼 두 개를 합해가지고 컬럼 두 개를 합했는데 그 합한 결과를 보니까 합하면 도저히 중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기본키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이론상.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의 코드를 하나 생성하죠. 뭐 제품 코드 이런 것처럼 그죠? 회사면 사원 번호, 학번은 학번 그래서 그런 코드를 생성합니다. 중복 안 되는 새로운 코드를 생성해서 그걸 기본키로 일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기본키예요. 그 다음이 외래키. 자,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거. 그래서 참조하는 컬럼을 외래키라고 하죠. 외래키를 딱 설정하면 이제 그 해당 테이블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참조 무결성을 지켜야 됩니다. 두 개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참조 무결성을 지켜줘야 돼요. 제약 조건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약 조건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실제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외의 기본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데이터 사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전. 거기에 대표적인 데이터 사전이 information underbar schema 뭐 스키마 구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있는 DB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이블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하면 해당 테이블에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where 조건절을 추가해서 테이블 언더바 네임에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입력하게 되면 제약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가? 제약 조건에는 기본키, 외래키 설정이 있고 또 인덱스 뭐 그런 것들 제약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by 테이블이 외래키가 있으니까 by tb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치세요. 제약 조건. 내용이 중간에 잘리네. 내용이 잘리는 건지 글자를 작게 할까? 아니면
요건 어쩔 수 없네. 내용이 잘리니까 워크벤치를 한번 워크벤치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내용이 이게 단가? 이게 다 워크벤치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터미널 창이 잘려가지고 접속이 안 돼. 봅시다. 그게 다였네. 해당 내용이 다였네요. 키위가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네. 자, 봅시다. constraint 제약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해당 constraint가 걸려 있는 뭐 DB 데이터베이스명은 뭐 SQL DB입니다. SQL DB. 그다음 constraint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그 다음에 by table underbar AB FK underbar 1 이게는 외래키의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외래키. 컨스트랭트 이름의 기본키가 우리가 테이블에 한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기본키가 여러 개는 안 돼요. 컬럼을 두 개를 합해서 기본키를 만들 수는 있으나 기본키 자체는 한 개예요. 그래서 컨스트랭트가 기본키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머리 하면 얘는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컨스트랭트 기본키 밑에 있는 by tbl 언더바 ib fk 언더바 1은 외래키 제약 조건의 이름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외래키는 한 테이블에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뭐 테이블하고 다른 테이블을 관계를 맺으면 외래키가 여러 개 등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의 공식적인 외래키는 유저 아이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 이게 유저 아이디에 적혀있는 이 포렌키의 컨스트랭트 제약 조건 명이다. 이 말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이 왜 필요하냐면 제약 조건을 삭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름이 필요하다. 이 말, 제약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럼 제약 조건의 이름을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조회를 먼저 하려면 방금 전에처럼 information 언더바 스키마 테이블 컨스트랭트에 들어가서 해당 테이블의 제약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렌 키가 제약 조건이에요. 이거 외에 우리가 제약 조건이 유니크 컬럼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 테이블에는 두 개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기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외래키 설정. 외래키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테이블에 보면 요거 유저 아이디가 실제 뭐 원 테이블인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고는 외래키 제약 조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나중에 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자, 업데이트를 하는데 유저 테이블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얘가 외래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이 테이블에 외래키로 유저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얘가 변경이 안 돼요. 외래키 제약 조건 때문에 얘를 실행해봤자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삭제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면 됩니다.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안 된다 그 얘기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이 테이블하고 PROD 테이블이 있어요. 저번에 바이 테이블하고 PROD 테이블을 조인을 하긴 했어요. 조인을 뭘로 했냐면 바이 테이블과 PROD 테이블이 공통적으로 함조하고 있는 PROD 네임을 가지고 바이 테이블과 PROD 테이블을 조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약 조건을 보면 실제 코드를 보면 바이 테이블의 제약 조건은 유저 아이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구조상으로는 이 두 개가 관계를 맺고 있진 않아요. 관계를 맺고 있진 않지만 조인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관계는 안 맺고 있어도
쿼리문상으로 우리가 셀렉트상으로 조인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계를 안 맺고 있기 때문에 바이 테이블에 있는 뭐 PROD 테이블에 있는 PROD 네임은 수정하면 얘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외래키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한번 해볼까요? 노트북인데 그걸 노트북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PROD 테이블에 있는 걸로. 자,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자, 요거는 업데이트가 돼요. 노트북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PROD 네임은. 왜냐면, 원칙상으로 뭐, 외래키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업데이트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는 이건 안, PROD 테이블을 보면, 뭐가? 노트북이 노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그러면 바이 테이블은 변화가 없습니다. 바이 테이블에는 한글로 노트북 되어 있는데 PROD 테이블에는 영어로 노트 되어 있으니까 얘가 조인을 해버리면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 노트북에 대한 결과는 그렇죠? 값이 달라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얘네들을 외래키 설정을 해줘야 그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조 무결성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외래키 설정을 우리가 한번 해줄까요? 외래키 설정. 외래키 설정. PROD 네임을 외래키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얘 수정한 걸 다시 되돌려 놓고 외래키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업데이트 PROD 테이블을 PROD 네임 노트북 되돌려 놓고 where PROD 네임 NOT 요것은 늘려놓고 봅시다. 자, 제약 조건. 자, 제약 조건은 자, by 테이블에 뭐 제약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뭔가 해당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수정하는 건 아까 봤었죠? alter 테이블명. by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 PROD name. 조금 쉬고 봅시다. 이렇게 설정. 제약 조건. 자, 제약 조건이 없는 외래키를 이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TBL PROD 네임. 자, 봅시다. 자,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하는 건 아까 알터 테이블이었죠? 그러면 알터 테이블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약 조건 추가예요. 자, 제약 조건 추가는 add constraint입니다. add constraint. 그 다음 제약 조건명. 이거는 제약 조건명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라이머리는 제약 조건을 이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본키는 뭐 한 개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이 별도가 필요가 없는데 외래키는 제약 조건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약 조건명 해서 일반적으로 FK 하면 외래키다 이 말이에요. FK 언더바 관계를 맺는 테이블명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돼요. 관례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름만 보고 어떤 테이블하고 어떤 테이블을 제약 조건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은 아무튼 설정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약 조건 관계를 맺게 되는 그 테이블명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외래키, 포린키 설정. 그럼 포린키를 i 테이블에 포린키 설정할 컬럼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PROD 네임을 포린키로 설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린키 외래키란 말은 참조를 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레퍼런스 참조할 테이블 하면 얘가 이름 바뀌었네. 참조할 테이블은 뭐 PROD DB 이렇게 되죠. 바이 테이블에서 참조할 테이블은 PROD DBL에 있는 뭐 컬럼인
prod name 이렇다 이 말이에요. 컬럼 외래키. 자, 한번 이 외래키 설정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외래키. 자, 그랬더니 자, 외래키가 설정이 되면 해당 외래키의 설정에 맞게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외래키 설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래키를 설정하게 되면 PROD name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각각의 값들이 참조하고 있는 PROD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죠. 각 매핑을 해봐야 되잖아. 있는 없는 값이면 3.6개성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등록돼 있어요. 그래놓고 이해 외래키나 기본키 설정을 하면 얘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값이 뭐 참조문결성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왜냐? 참조문결성이 위배가 안 되려면 해당 외래키 있는 값들이 기본 테이블인 PLOD 테이블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값이어야 돼요. 그렇죠? 관계를 맺으려면 PLOD에 없는 값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데이터가 많으면 다 일일이 검사해야 되니까 뭐 시간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아까 테이블의 계약 조건 설정 요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야 테이블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봅시다. 자,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그랬더니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뭐 포린 키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FK PR 테이블에 바이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 외래 키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외래 키를 설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까 이제 PROD 테이블에 있는 PROD 네임을 업데이트 해볼까요? 그럼 이제 외래 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 말이 이거. 요걸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했더니 나오죠. 딜리트 또는 업데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포린 키로 설정이 되어 있다. 뭐 constraint 이름은 fk 언더바 prod 테이블 언더바 바이 테이블. 그죠? prod 네임이 prod 테이블에 prod 네임을 외래 키로 설정하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constraint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문키는 왜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그리고 관계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 테이블에 있는 것도 한번 수정해 볼까요? 만약에 바이 테이블 반대로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바이 테이블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바이 테이블. PR 테이블 말고 바이 테이블. 외래키로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 요걸 수정해 볼까요? 예. 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외래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PROD 테이블에 있는 값이어야 됩니다. PROD 테이블에 없는 값은 등록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PROD에 없는 값이 등록이 돼버리면 조인을 했을 때 결과가 정상적으로 안 돼요. 함정 무결성이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테이블, 그 다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다 외래키나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건 수정이 불가하다. 참조 무결성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얘를 꼭 수정하고 싶어요. 죽어도 노트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을 노트북 이름 마음에 정말 안 듭니다. 상품명이. 죽어도 수정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수정하든지 하면 참조 무결성의 위반이 안 되려면 얘를 수정하면 여기에 참조하고 있는 파일 테이블에 있는 노트북 동시에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동으로 동시에 수정이 되도록 그냥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추가되는 조건이 on update cascade 또는 on delete cascade예요.
그러면 얘는 뭐 기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기본 키가 변경이 되어 있을 때 그를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의 테이블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자동적으로 딜리트되게 설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추가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를 하려면 이제 원래 처음에 있던 제약 조건은 이제 삭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삭제해줘야 돼요.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를 해주고 삭제는 뭐 드롭 포린 키예요. 드롭 포린 키 제약 조건 이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삭제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름이 요거 일단 삭제할 때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삭제할 때 포린 키 제약 조건 이름. 그러면 바이 테이블에 있는 뭐 포린키 제약 조건인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PROD 테이블 언더바 바이 테이블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삭제하고 나서 스키마를 살펴보면 두 개밖에 없죠. 하나가 삭제됐어요. 방금 전에 추가했던 제약 조건이. 그래 놓고 다시 자, 다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뭐 on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on 딜리트 캐스케이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 on 딜리트. 딜리트는 뭐 기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삭제가 되면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도 같이 삭제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 변경할 거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제약 조건을 살펴보면 다시 제약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알프카이 언더바 PROD 테이블 바이 테이블. 자, 이래 놓고 뭐 이제 요거 해볼까요? 요거 업데이트. 네, 노트북을 영어 노트로 수정해 볼까요? 뭐 아까는 제약 조건이 걸려져 있어서 컨스트랭크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이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on cascade 업데이트, on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on 딜리트 캐스케이드. 그러면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면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외래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테이블의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봅시다. 자, 이제는 에러 메시지가 안 나죠. 그러면 우선 PROD 테이블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PROD에 뭐 PROD 네임이 아까 노트북인데 노트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 바이 테이블. 이게도 마찬가지로 KBS가 사는 게 아까 제품 이름이 노트북인데 노트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설정되어 있는 컬럼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외래키도 변경이 된다. 그게 on update cascade, delete cascade. 딜리트도 그냥 노트북 삭제해버리면 여기에 노트북 설정되어 있는 거 삭제가 됩니다. 응? 그게 내용이에요. 응? 그게 이겁니다. on update, on delete. 중요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해당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도 같이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약 조건을 다 검사를 해야 돼요. 뭔가 데이터의 수정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 무결성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저번에 얘기했듯이 NoSQL은 그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해당 테이블, 보통 테이블을 NoSQL 테이블이라 안 하고 뭐 또는 도큐멘트 이런 식으로 칭을 합니다. 테이블 자체를. 그래서 관계를 안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결성 검사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데이터에 액세스가 일어나면 검사를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응? 데이터 타입도 안 보고 뭐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SNS 시스템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등록이 되거나 조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강경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또 관계형 DB를 쓰고 그게를 혼용해서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해당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 이거 보통 이제 관계를 커디널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디널리티. 자,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자, 기본 테이블 보면 기본 테이블엔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키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중복되지 않는 상태로 등록이 되죠. 한 개. 그죠? 유저 TBL은 데이터가 한 개예요. 그런데 파인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를 외래키로 설정해서 한 사용자가 주문을 여러 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기본키와 바이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외래키 유저 아이디를 비교해보면 하나의 기본키가 바이 테이블에는 물론 데이터가 여러 번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제 조건이 한 사람이 주문을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쇼핑몰에는 전제 조건이 한 사람이 여러 번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키 아니 유저 테이블의 기본 유저 아이디 한 개당 맵핑되는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여러 개다. 이걸 관계를 1대4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통 카디널리티 하는데 이런 형태는 1대4 관계, 1대4. 1대4. 마찬가지로 PROD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을 보면 PROD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기본키가 PROD 네임인데 여기에 맵핑되는 바이 테이블에 운동화 같은 경우 여러 번 주문이 가능하죠. 바이 테이블에 등록되는 외래키는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1대4 관계, 1대4. 기본적인 테이블과 외래키로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의 커디널리티, 레코드를 비교해보면 한 개당 여러 개가 등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1대4예요. 응? 그죠? 그러면 카디널리티가 일반적으로는 1대4가 많습니다. 만약에 학사 시스템 만들면 학생 정보가 기본 테이블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만약에 수강 신청이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학생이 과목을 여러 개 수강 신청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럼 그것도 1대4예요. 한 학생이 수강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1대4. 그런데 만약에 이 쇼핑몰에서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한 사람당 주문을 한 번밖에 못 해요. 응? 사용자 한 명당 바이 테이블에 한 번밖에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기본 키인 유저 아이디가 바이 테이블에 한 개씩만 등록이 됩니다. 한 개씩만. 실제로는 그러면 테이블을 각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저 테이블에 내역을 등록을 하면 돼요. 컬럼을 추가해서.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1대1 관계다 이 얘기예요. 한 개당 한 개씩밖에 매핑이 안 되니까. 그런 관계를 1대1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테이블을 구성할 때 1대1 관계도 있습니다. 그걸 테이블 하나로서 설정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테이블을 별도로 나눠서 1대1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두 개가 편한 경우도 있고, 한 개가 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양쪽 다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다대다 관계. 만약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다대다 관계는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고 그럼 여기에 얘네들의 서로 관계를 보면 뭔가 학사 시스템 만드는데 어떤 학생들이 과목을 이제 수강 지정할 건데 학생 한 명 다 과목을 여러 개 수강 지정할 수가 있어요. 과목. 응? 그죠? 그러면 과목이 만약에 학생이 만약에 또 손흥민 이렇게 돼 있고 과목이 만약에 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다 치면 과목 테이블에
그러면 홍길동이가 국어 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도 국어 영어 신청할 수 있어요. 응? 그다음에 과목 입장에서 보면 국어를 신청한 학생이 홍길동, 손흥민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과목도 누가 홍길동, 손흥민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씩 매핑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다대다 관계. 실제로 다대다 관계는 중간에 얘를 테이블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추강 신청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각 1대 다 관계로 쪼갭니다. 어쨌든 각각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여러 개씩 등록이 가능할 때 그걸 다대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대 다 관계가 많다. 카디널리티가. 자, 그 다음 다른 제약 조건 한번 볼까요?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유니크. 유니크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을 입력해야 되는 조건인데 기본 키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중복 안 되게 하는 건 기본 키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복 안 되게 뭐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려고 필요한 게 기본 키인데 기본 키 외에도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을 등록해야 될 컬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그죠? 같은 회원이 중복으로 등록 안 되니까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실제로 컬럼이 중복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유니크로 설정하면 중복 불가다 그 얘기예요. 차이점은 기본키는 넓값 허용 안 돼요. 그죠? 기본키는 조건이 넓값 허용 불가.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한 개, 중복 불가. 세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유니크는 중복만 안 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값만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유니크는 넓값을 허용합니다. 그 대신에 기본키는 넓값이 허용 안 되나? 유니크는 넓값 허용 가능하다. 넓값이 여러 개가 입력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 뭐가 있었지? 다시 봅시다. 컬럼 구조를. EMP 테이블에 네임이 그렇죠? 네임이 얘를 중복 안 되게 해볼까요? 중복 안 되게 유니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있으니까 지금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얼터 테이블 EMP에 네임을 수정할 겁니다. variable 캐릭터 20개 그대로 두고 유니크로 설정하겠다. 이 말 유니크. 얼터 테이블 EMP 네임 variable 캐릭터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인데 유니크만 설정을 해볼게요. 유니크 네임 BAR 신텍스 에러가 유니크 얼터 테이블 쏘리 체인지 컬럼 빠졌네. 제가 한번 실행해보고 그럼 문제없죠. 체인지 컬럼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 한번 봅시다. 홍길동 있는데 홍길동 등록해볼까요? 어차피 아이디는 중복 안되고 그래서 아이디는 AAA 이렇게 그러고 나서 홍길동 그다음 그냥 얘는 태어난 넣을 값으로 줄게요. 아이고 뭐가 자꾸 insert into emp values가 빠졌네.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자꾸 빼면 values 그렇죠? values
자, 그랬더니 홍길동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뭐 유니크로 방금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duplicate entry 홍길동 키 네임이 중복된다고 에러가 뜹니다. 홍길동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네임을 유니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널 값은 허용 가능하다고 했으니 널 한번 해봅시다. 널. 널과 허용이. 자, 널 값 허용했으니 얘는 이제 등록이 되네요. 이제는 에러가 안 됩니다. 아이고. EMP. 그쵸? 그러면 이름이 널 해서 유니크는 널 허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 널은 여러 번 가능하다고 했어요. 테스트 해보죠. 널 여러 번 가능한지. 이번에는 DBB. 샘플은 두 번인지. 자, 별다른 에러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그랬더니, 네임이 널이 두 개 있습니다. 중복만 안 될 뿐. 널 값은 중복 가능하고, 널도 허용하는 게 유니크예요. 유니크, 제약 조건. 자, 그 다음에 디폴트. 디폴트 한번 했었죠, 저번 시간에. 디폴트도 제약 조건에 해당되긴 합니다. 디폴트는 설정하거나 값이 없는, 디폴트를 설정해 놓으면 값이 없을 경우에 해당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age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 age 값이 등록이 안 되면 디폴트 값이 등록이 되는 게 디폴트 제약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 MySQL은 디폴트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난널 널도 제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난널 하면 널값 허용 안 하고 널 하면 널 값을 허용하고 그것도 제약 조건에 해당돼요. 기타 다른 DBMS는 기타 다른 제약 조건도 있어요. 지금 현재 MySQL에서는 지금 이 5개가 제약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통적인 게 기본키, 외래키, 유니크 제약 조건이에요. 가장 공통적인 게 해당 데이터베이스마다 공통적인 제약 조건은 기본키와 외래키, 그다음 유니크 제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제약 조건들이 나중에 고급에 가면 인덱스라는 개념으로 또 다시 나와요. 그때 한번 더 볼 겁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때 보고 오늘 제약 조건 기본적인 걸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